안녕하세요. 이래도 될 레나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장소에 와봤는데요. 저는 지금 대전에 있는 야마하 중부지원센터에 와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수많은 바이크도 구경하면서 기변병 발작 증세도 겪어볼 수 있고요. 또 이렇게 한켠에 야마하 피아노가 있어서 쳐볼 수도 있었습니다. 또 2층에는 오토바이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는데 영화로 만들어도 재밌을 것 같은 야마하의 역사 이야기도 이따가 들려드릴게요. 그럼 함께 구경하러 가실까요? 들어갔는데 내부가 생각보다 넓고 2층까지 있더라고요. 제가 타봤던 R3, R7 그리고 애증의 TMAX까지 다양한 바이크들이 전시되어 있는데요. 너무 많아서 뭐부터 찍어야 될지 살짝 혼미해졌습니다. 저는 바이크 동호회 활동을 안 하고 혼자 타고 다니기 때문에 다른 바이크를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신호대기 때 몰래 훔쳐보는 거 말고는 잘 없는데요. 여기는 관심 있던 바이크들을 실컷 구경하고 직접 앉아볼 수도 있어서 굉장히 신이 나 있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타보고 싶었던 바이크는 R7이었는데요. 예전에 야마하에서 R7 시승을 했을 때 R차 근육통으로 실컷 혼났으면서 이상하게 자꾸 생각이 나요. 제가 R7으로 영상을 7개나 만들었을 정도로 조작감도 너무 재밌고 운전도 편했는데 양발 착지가 안 돼서 기변을 못했거든요. 혹시나 그 사이에 제 다리가 좀 자라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봤지만 네, 안 되더라고요. 배기가스 규제가 유로5로 되면서 단종되어 버린 R6도 있었는데요. 뭔가 내연기관 바이크들이 점점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R6를 탈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살벌한 스트보만 아니면 도전을 봤을 텐데. 제가 갖고 있는 R3도 까만색으로 전시가 되어 있어서 반가웠는데요. 역시 바이크는 뭔가 올블랙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괜히 제 R3도 까맣게 도색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러다 저의 PTSD가 되어버린 애증의 TMAX도 발견했는데요. 예전에 TMAX 시승하러 갔다가 메인 스탠드 못 세워서 많은 랑가들이 안타까워했었던 그 사건 못 보셨던 분들을 위해 이에 카드 걸어놓겠습니다. 메인 스탠드를 다시 도전하고 싶긴 했지만 이건 전시 차량이기 때문에 괜히 덤비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이키드 바이크는 어떤가요? 네이키드 바이크는 한 번도 타본 적이 없어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지만 야마하에서 워낙 유명하게 이 MT 시리즈라 언젠가 기회되면 한번 타보고 싶더라고요. 그러다 바퀴가 2개인 신기한 바이크도 발견했는데요. 바로 나이켄이었습니다.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었는데 진짜 다크 히어로가 탈 것 같은 그런 포스더라고요. 발이 굉장히 안 닿아서 좀 무섭긴 한데 앞바퀴가 2개니까 제 꿈은 안 할래나? 그리고 트레이서 9도 있었는데요. 언젠가 모토 캠핑 만렙이 돼서 텐트 싣고 이런 거 타고 전국 투어 가보는 게 제 꿈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바이크가 너무 크더라고요. 제 꿈도 조금 축소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밌는 점은 이렇게 바이크 천지인 곳에 피아노가 있더라고요. 야마하에서 쳐볼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덕분에 조금 쳐봤습니다. 야, 방금 아주 좋았어. 다시? 응.
오토바이 박물관처럼 꾸며져 있는데 야마하에서 처음으로 만든 오토바이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바이크에 대해서 알아보니까 꽤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길래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광고 아니에요. 그냥 제가 궁금해서. 야마하에서 만든 첫 번째 오토바이는 아카톰보 YA1이라는 모델인데요. 일본어로는 아카는 빨간색, 톰보는 잠자리를 뜻하는 말로 고추잠자리라는 별명이 있던 바이크예요. 당시 바이크는 주로 무채 새낀 검은색 바이크가 많았는데 아카톰보는 파격적인 색감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지금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근데 후질성과는 다르게 처음 나왔을 때 반응이 좋지 않았는데요. 그 이유가 당시 1954년 바이크의 가격대가 대부분 100만원 정도였는데 아카톰보는 140만원으로 높은 가격대였기 때문이었어요. 열심히 만든 바이크가 이대로 붙이게 둘 수 없었던 야마하는 한 가지 묘안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바로 후지산 레이스에 참가하는 것이었어요. 후지산 레이스는 험난하기로 악명이 높았지만 그만큼 홍보도 확실한 레이스였는데요. 야마하는 아카톰보로 이 레이스에 참가하게 되었고 첫 출전 만에 1위를 달성해버립니다. 와! 이 부분을 조사하다가 야마하에서 숨은 이야기를 듣게 되었는데요. 뭔가 첫 출전만에 1위를 해버려서 야마하가 좀 천재 캐릭터인가 하는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야마하지만 우승 자신감은커녕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엔진 출력팀이 너무 안 나와서 하고 있는 도중에 머플러가 문제였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는데요. 당시 배기관은 매우 넓었기 때문에 출력이 약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그 수도꼭지 호스 연결해서 이렇게 물장난칠 때 입구를 좁게 하면 물줄기가 세게 나가면서 강력한 물줄기가 되잖아요. 그런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야마하는 경기를 앞두고 집에 있는 주전자 양동이를 갖고 와서 급하게 잘라붙였고 그래서 이렇게 신기한 모양의 머플러가 되었는데요. 덕분에 출력은 크게 상승했고 덕분에 우승하면서 오토바이 산업에 발길을 닳게 됩니다. 그렇게 우승했던 아카톰보가 눈앞에 있으니까 더 신기하고 머플러 모양도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곳 대전 중부지원센터에 오시면 이렇게 보기 힘들었던 야마하의 바이크들을 구경해 보실 수 있는데요. 나중에는 이종 소형 면허 체험 코스나 시승 이벤트도 열릴 계획이라고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옛날 야마하의 CF와 쿠키 영상을 남기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이래도 델레나였습니다. Just a moment ago, dreaming on the perfect we go, kept following birthday view. 오, 트윈원? 자세 이거 왜 이래요? 자세 이거 뭐야? 와우. 요거는 1990년에 나온 FZR 광고인데요. 그 본인 그 턱분도 하셔야죠. オートバイがあれば季節を迎えに 턱분 하셨나? バイクは心の新大陸ヤマハ 언니가 자세가 좋네.